아니 선생님 이제 잔학괴가 되어가지고 저기 조회수에 연연하기로 했어. 유튜브로 돈 벌 거야.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 그 선생님이 직캠 책 요약하는 거 글 싹 정리해가지고 한번 올렸죠? 그거가 조회수가 상당히 잘 나와. 그것은 이제 치킨 2마리 값이 나왔어요. 투시에 대해서 예쁘게 깔끔하게 싹 쿨하게 정말 완벽하게 정리를 해줄게. 도대체 여러분들 투시 공부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헤매이던 그것 할 건데, 자, 투시라고 했어요. 투시. 자, 투시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막 배경 그릴 때 많이 들었어요. 그릴 때 필요한 걸까요? 아니에요. 캐릭터에도 필요해요. 투시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투시 안경 쓰고 본다. 뭐 변태 같은 거 있지. 자, 뭐냐면 안 보이는 곳까지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곳까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우리가 캐릭터를 그릴 때 단순히 외곽선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필기하세요. 외곽선과 외곽선 사이에 부피가 존재한다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릎을 그렸어요. 무릎이야. 아, 팔? 팔이야. 그러면 이 팔과 팔의 이 외곽선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만 생각을 하는데, 아니야. 이 안에는 요 사이에도 공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에서 보이는 선은 이거지만 여기로도 부피감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투시의 목적이라 생각하고, 자, 투시의 목적은 뭐야? 입체감을 이해하는 것이다. 결론. 입체감을 이해하는 것이다. 거리를 이해하고 부피를 이해하는 것이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배경에만 쓰일까요? 배경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캐릭터한테도 쓰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캐릭터도 팔과 팔 사이, 목에서 엉덩이까지의 거리, 허리에서 허리까지의 거리, 어깨에서 손까지의 거리, 모든 것에 거리가 있고 부피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시를 배우는 겁니다. 자, 투시를 배우는 목적에 대해서 잘 알겠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지나가면서 봤을 1점 투시, 2점 투시, 3점 투시, 4점 투시, 5점 투시까지 오늘 설명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주로 쓰는 투시는 3점 투시가 될 거고요. 자, 투시를 얘기하기 전에 용어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소실점, 두 번째로 시점, 세 번째로 시야각이 있어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시점! 우리 시점이란 말 되게 자주 써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소설 제목 중에도 있지. 전독시. 전지적 독자 시점. 자, 1인칭 주인공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거기서 시점이라는 말이 뭘 말하나요? 눈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바라보고 있는 눈의 위치가 바로 시점이다. 중요해요. 자, 소실점을 뭐냐면은 투시선들이 모여서 사라지는. 선생님 개념 정리라면서요. 저 투시선이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기다려봐. 자, 소실과 점의 합성어예요. 소실된다. 뭐예요? 소실된다. 뭔가 모여서 사라지는, 소실되는, 말 그대로 무수의 많은 선들이 모여서 사라지는 점을 우리가 소실점이라고 불러요. 무수히 많은 선들이 모여서 사라지는 점이 소실점인 거예요. 자, 시야각은 무엇이냐면 이 점과 잘렸다. 이 점 있다 치고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 거리라고 했는데 선생님 각이잖아요. 뭐뭐 하는 각, 방송할 각, 집에 갈 각, 녹화할 각, 방송할 각, 그림 그릴 각. 각은 각이잖아요. 군각, 군각젠다 할 때 각. 자, 그러면 선생님 거리라고 했는데 왜 얘는 이름이 각이에요? 여기에 각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점과 점 사이가 좁으면 각이 요렇게 생기고, 점과 점 사이가 멀면 각이 요렇게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사이의 거리를 시야각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자, 개념 정리 됐습니까? 용어 쉽죠? 자, 요까지 필기 정리하세요. 좋아요. 자, 그러면 1점 투시다. 1점 투시에서 1점, 점이 한 개라는 얘기예요. 점이 한 개예요. 어디에 점이 한 개예요? 나의 시점에 점이 한 개가 있어요. 여기에 무수히 많은 투시선들이 모여들 거예요. 자, 용어 정리. 용어 정리. 선생님이 지금 그은 빨간 선의 이름은 무엇이다? 시점이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이 점의 이름은 무엇이다?
얜 누구야? 이놈 누구야? 뭐한 놈이야? 이놈은 소실점이지. 오케이? 자,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눈의 위치는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 화면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화면에서 바라볼 때 뭐가 가깝고 뭐가 먼가를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여러분 메이즈러너 옛날에 영화 재밌게 봤죠? 팔다리가 이렇게 나오겠죠? 다리가 이렇게 나와야겠구나. 이게 발이고 이게 손이야. 애들이 막 이렇게 뛰어가. 막 이렇게 뛰어가. 이 손, 발. 막 뛰어가면은 미로가 이렇게 막 쫓아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모니터를 여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카메라. 여기를 모니터라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화면 이렇게 보고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여러분들의 화면 액정이 여기인 거예요. 화면 액정. 자, 그러면 저 멀리서 미로가 다가오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는 멀고 여기는 가까운 거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메라에서 바라볼 때 어디가 가깝고 먼가도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이해됩니까? 단순히 시점은 나의 눈의 높이잖아요? 눈의 높이인데 내 카메라에서 바라볼 때 어디가 가깝고 먼가도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이 개념을 잠깐 이해를 하고, 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네모를 하나 그려볼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변과 2번 변은 우리한테 어디가 더 가까운 변인가요? 카메라에 더 가까운 변은 1번인가요? 2번인가요? 그쵸. 2번이 더 튀어나왔죠. 이해돼요? 자, 우리 눈에서 가까우면 커지고 작아지면, 아니, 멀어지면 작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마디로 여기에 캐릭터가 서 있는데 이 친구랑 이 친구는 사실 키가 같아요. 키가 같은데 2번 친구가 우리한테 훨씬 커 보인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1점 투시예요. 1점 투시는 카메라에서 가깝고 멀고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선생님이 네모 박스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네모 박스는요, 가로와 세로에서 오는 선은 전부 직각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요. 네모, 직각, 요런 네모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위로도 하나 그려볼게요. 직각. 이 선은 또 소실점에서 나오겠죠? 직각. 이렇게 네모를 2개 그려보았어요. 네, 1.2시에서는 이 시야각의 거리를 직각으로 봅니다. 자, 세로도 가로도 직각으로 보았어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오류가 생겼다라는 거야. 뭐가 오류가 생겼을까요? 자, 우리 눈의 위치를 한번 바라봅시다. 이게 조금 어렵다. 다시 얘기해 볼게요. 이 파란색 면에서 1번 변과 2번 변 중 어디가 더 우리한테 가까운 변인가요? 그렇지, 1번이다. 근데 선생님, 눈에서 가까운 게 커 보이고 멀어지는 게 작아 보여야 되는데 왜 1번과 2번은 같나요? 그래서 우리가 소실점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하는 거예요. 자, 1.2C에서는 이렇게 오류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더 추가를 해볼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 우리 시점에서 점을 2개를 찍을게요. 얘랑 얘랑. 그래서 투시선들이 이렇게. 자, 선생님은 손으로 긋지만 여러분들은 손으로 긋지 말고 쉔테이타 선생님의 투시선 긋는 법 강좌 참고해 주시고요. 글투 쓰는 학생들은 퍼스자 쓰는 방법에 대한 강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데 투시가 어렵다고?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데도 아직도 어려워? 그럼 어쩔 수 없다. 점을 2개를 찍었습니다. 상자를 넣어볼게요. 자, 2점 투시에서도 역시 중력 방향선은 직각으로 보여야 돼요. 왜요? 점이 2개니까요.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그냥 직선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 상자를 하나 그려볼게요. 자, 요렇게. 자, 여기 선생님 투시선이 없어요. 자, 이렇게 상자를 그릴 수가 있어요. 자, 2점 투시에서도 이렇게. 시점 밑에 있는 네모들은 어때요? 자, 우리가 나보다 키가 작은 친구는 내가 정수리를 내려다볼 수 있어. 정수리야, 정수리. 요렇게. 자, 그러면 봐봐. 1번 변, 2번 변, 3번 변 중에 카메라에서 가장 먼 변은 3번. 가까운 변은 1번. 너무 쉽다, 그치? 자, 카메라에서 가까운 변 1번, 2번, 3번 중에서 제일 먼 변은 3번, 제일 가까운 변은 1번. 너무 쉽다, 그치? 쌤, 세로선, 직선 긋는 건 제가 생각해서 임의로 그으면 되나요? 선과 선 교차점에 맞춰서 긋는 게 아니라? 네, 아니 선은 여기 봐봐. 여러분 잘 봐요. 선은 여기 수억 개가 있어요. 여기 아주 수억 개가 있어요. 수억 개가. 이것도 수천 수만 개가 있어요. 5만 대만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을 몇 개 안 그었을 뿐이에요. 안 그었을 뿐이에요. 수천 수만 개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어디다 긋는지 이런 법칙은 없는 거예요. 5조 5억 개 있어요. 뭐 상관이 없어요. 자, 이 점 두시에요. 이제 우리 카메라에서 멀고 가까운 것이 조금 더 구별이 되었다. 그치? 근데 한 가지 오류가 또 생겨! 어떻게 생겨? 선생님!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선생님, 아까 우리가 눈에서 가깝고 먼 것 사이에는 크기 차이가 나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대로라면 크기 차이가 안 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자, 시점, 눈의 높이에서 저 멀리 우리가 한번 이거를 줄여가지고 봐봐. 이대로 올려서 저 위에도 상자를 그려봐. 근데 얘가 안 줄어드는 거야. 크기가 안 줄어드는 거야. 봐봐. 같은 위치에 있는 이 네모와 이 네모가 크기 차이가 안 나는 거야. 그치? 이상하지? 눈에서 가까운 건 얘고 먼 건 얘인데 안 작아지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점 투시에서 점을 하나 더 찍을게요. 3점으로 갑니다. 어떻게 그을까요? 자, 여기다가 점을 3개를 찍으면 안 돼요. 양쪽으로 아까 이 점 투시와 마찬가지로 그었어요. 짠! 여기서 점을 하나 더 찍을 건데 어디다 찍을 거냐면요. 저 아래다가 하나 찍을 거예요. 조금만 더 밑에 찍어. 자, 여기다가 하나 찍었어요. 이 친구의 이름은요. 선생님이 따로 이름을 붙여줄게요. 이 친구의 이름은 중력 방향선. 중력이 어디로 어떻게 움직여? 위에서 아래로 90도로 움직이지. 그래서 중력 방향선을 직각으로 그을 건데 요 선은 점과 점 사이에 찍어주세요. 나중에 조금 더 응용을 할 수가 있지만은 점과 점 사이쯤 가운데다가 놔주시고요. 그림의 중심이자 캐릭터를 지나도록 딱 90도로 오는 이 선이 그림의 가운데 있으며 캐릭터를 지나도록 그려주세요. 자, 왜 그럴까요? 안 그렇게 해도 돼요. 이후에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절대적인 방법은 아니고요. 기왕이면 이렇게 하세요. 기왕이면. 자, 왜냐면 여러분이 똑바로 그려도 못 그려 보여요. 왜곡된 투시에 캐릭터를 집어넣으면 여러분들이 똑바로 그려도 틀린 것처럼 그려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주세요. 자, 이 중력 방향선은 점을 밑에 찍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얘들이 이 투시선이 여기로 모인다는 건데 그러면 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짜잔. 드디어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게 되었어요. 와우. 우리 눈에서 가까운 게 어떻게 보여요? 커 보이고 우리 눈에서 멀어지는 게 작아 보이게 되었어요. 이 앵글을 우리가 하이 앵글이라 불러요. 선생님 저 이 말 들어봤어요. 그리고 이 말도 배워봤어요. 짠. 뒤집으면 로우 앵글이에요. 그러면 하이 앵글과 로우 앵글의 차이는 뭘까요? 캔버스가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시점이 아래에 있으면 로우 앵글, 시점이 위에 있으면 하이 앵글. 시점은 우리 눈의 위치니까요. 그쵸? 자, 내가 밑에서 쳐다봤다. 로우 앵글. 위에서 내려다봤다. 하이 앵글. 내 눈이 하이, 로우. 내가 보는 위치에 따라서 하이 앵글과 로우 앵글로 차이를 낼 수가 있다. 하이 앵글과 로우 앵글. 오겐끼 박스 그려보자. 과연 오류가 없을지. 3점 투시 넘어져. 오류가. 자, 이 선은 어디서 와요? 얘한테서 와요. 3점 투시는 과연 오류가 없을까요? 와우. 오, 드디어 선생님 카메라에서 가까운 것과 내 눈에서 가까운 것 모두가 완벽하게 나왔어요. 1번 변보다는 2번 변이 작고요. 역시 1번 변보다는 2번 변이 작아요. 심지어 이 위에 있는 면과 밑에 있는 면도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야, 드디어 3점 투시가 해냈을까요? 짜잔. 아니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3점 투시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어요. 선생님이 이 선을 계속 당겨가 볼게요. 띠용 합니다. 이제 선생님 이상해요. 눈에서 멀어지는데 점점 커지고 있어요. 분명히 아래로 갈수록 이렇게 작아져서 참 좋았는데 점차 점으로 되는가 싶었는데 선생님 박스가 계속 커져요. 분명 나의 눈에서 가까운 건 1번 변, 2번 변.
나의 눈에서 가까운 건 1번 변인데 왜 2번 변이 더 긴가요? 자, 요런 오류의 공간이 생겨요. 자, 우리가 이 공간을 뭐라 부른다? 오류의 공간이라 불러요. 자, 오류의 공간이 생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를 물었을 때 오류의 공간을 일부러 만드는 일러스트들도 있어요. 일부러 이런 앵글을 만들 때도 있어요. 자, 이런 일러스트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 이상한 상황, 평범해 보이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이런 일러스트들이 나오는데요. 요렇게 만들어진 일러스트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겠죠? 알겠죠? 존재는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에요. 일부러 이런 상황을 만드는 일러스트들은 있습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오류의 공간이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기왕이면 이 시점을 그림의 중심보다 위나 아래에 잡아주세요. 완전히 화면 밖으로 빼도 괜찮아요. 다만 이게 그림의 중간에 걸치게 하지 마세요. 시점이 나의 캔버스의 중간에 걸치게 하지 마세요. 선생님, 그러면 중간에만 안 걸치고 요 정도는 괜찮나요? 예, 괜찮아요. 요 정도의 오류의 공간은 그림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요 정도는 괜찮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 시야각을 너무 가까이 잡아서 굉장히 왜곡된 투시를 만든다면 거슬릴 수도 있는데 요 정도는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만 놓지 마세요. 오류의 공간이 너무 넓어지게만 하지 마세요. 선생님, 그러면 오류의 공간이 없는 투시는 없나요? 도대체 우리는 오류가 없는 투시는 언제 배우나요? 4점 투시로 넘어갑니다. 자, 4점 투시로 넘어갑니다. 과연 4점 투시는 오류가 없을까? 근데 여러분 지금 뭔가 쎄함을 느꼈어요. 왜 쎄함을 느꼈어요? 선생님이 5점까지 있다 그랬어. 5점까지만 선생님 설명할게요. 선생님이 옛날에 배울 때는 6점까지 배웠었어요. 근데 그런 그림은 굳이 쓸 일이 없더라고요. 아까 어떤 학생이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오류가 없는 투시는 없나요? 없어요. 왜곡이 항상 생기고요. 오류가 항상 생겨요. 하지만 그게 오류의 공간이라고 하지만은 아까 얘기했듯이 일부러 그 공간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뭐든지 왜곡은 안 생기겠죠. 자, 4점 투시를 가볼게요. 아까 위로 계속 올라갔는데 줄어들질 않아서 여러분이 멘붕이었어요. 시점에서 멀어지는데 줄어들지가 않아서 여러분들이 멘붕을 당했어요. 이번에도 역시 이렇게 2점으로 출발을 할 건데, 아까 어떤 학생이 선이 너무 많아 유유유 했는데 선은 무한대야. 안 됐지만 여기를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칠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왜? 무한대라서. 사실 무한대라서 훨씬 촘촘하게 그릴 수 있는데 이 정도만 그린 걸 감사히 여겨야 하지 않을까요? 그죠? 선이 너무 많아요. 자, 선이 너무 많은 게 뭔 상관입니까? 자세히 하면 좋죠. 이 정도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자, 시점과 시점의 거리만큼 우리가 위아래로 점을 2개를 더 찍을 거예요. 자, 항상 소실점은 시점 위에 걸칩니다. 소실점은 항상 시점 위에 걸칩니다. 여기랑 이 거리를 같게 해서 이렇게 점을 2개를 더 찍었어요. 맞나? 자, 더 찍었어요. 얘를 어떻게 연결하냐? 이렇게 연결합니다. 띠용! 선생님, 아까 휘어지는 투시는 언제 나오나요? 요거다 임마. 이렇게 나온다. 여기다가 상자를 그려보겠습니다. 얘는 직선, 곡선, 직선. 더 가서 요렇게 직선. 짠. 위로 올라갈수록 줄어듭니다. 우와, 재밌다. 우와, 줄어든다. 신기하다. 줄어든다. 요렇게 하면 줄어들겠지.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곡선으로 나오는 선이 가로선으로 나오면 안 되나요? 된다. 이 선을 요렇게 놓고 이 선을 요렇게 놔도 4점 투시다. 요렇게 놔도 된다. 자, 요렇게 놔도 된다. 요렇게 놔도 된다. 이것이 4점 투시다. 자, 그러면 학생들이 아까 또 물어봤어요. 선생님, 오류가 안 생기는 투시는 없나요? 희한하네. 분명히 이거는 직사각형인데 곡선이 나왔어요. 어라? 얘는 직사각형인데 곡선이 나왔어요.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닐까요? 네, 이것도 오류죠. 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바다를 보러 갔어요. 지평선이 펼쳐져 있어요. 원래 지구는 둥근데 그럼 사실 얘는 곡선이어야 되는 거 아닐까? 이 지평선은? 근데 너무너무 넓어가지고 우리 눈에는 직선으로밖에 안 보이죠. 혹시 바다가 이렇게 생긴 거 본 적 있는 사람? 없겠죠? 자, 눈이 담을 수 있는 시야각은 눈은 정말 시야각이 넓어요. 그래가지고 지평선도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고요. 지구도 겁나 넓어가지고 이렇게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 방을 한번 둘러볼게요. 자, 텔레비전 보지 말고 모니터만 보지 말고 방을 한번 핸드폰만 보지 말고 방을 한번 쭉 둘러볼게요. 휘어져 있는 선 보이나요? 휘어져 있는 선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아까 2점 투시에서처럼 90도 이상으로 이렇게 보이는 선, 이런 각 보이나요? 여러분 방을 둘러보세요. 엄청 가까이 있으면 이렇게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없어. 이런 선이 없어. 여러분 방에서는 이런 각은 나오지가 않아. 다 평평해. 왜? 사람의 눈은 시야각이 겁나 넓기 때문이에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투시를 배우는 이유는 뭘까요? 그림이라는 한정적인 공간에 이것들을 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마저 5점 투시까지 하고 나서 시야각에 대한 설명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5점이라뇨? 전 이제 지쳤어요. 땡벌 할 거야. 5점 투시는요, 가운데 점을 하나 찍습니다. 1점 투시로 출발할 거예요. 아이고, 짠! 선생님, 4점 투시에서 점 하나 더 찍는 거 아니었나요? 네, 찍을 거예요. 1점으로 시작을 합니다. 요렇게 해서 어디다가 찍나요? 여기서 이 거리와 이 거리와 이 거리와 이 거리를 모두 같게 해볼게요. 물론 이 거리들은 나중에 가로를 조금 더 넓게 잡든 세로를 조금 더 넓게 잡든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정석으로 알려드릴게요. 응용은 할 수 있습니다. 자, 4점에서 우리 하나 했어. 이때 여러분은 희열을 느꼈어. 곡선이라니 겁나 짱이다. 되게 있어 보인다. 여기에 투시에 맞춰서 그림만 그릴 수 있다면 겁나 멋진 일러스트를 그릴 수 있을 것만 같은 착각이 들지만 그것은 바로 착각이야. 걱정 마. 겁나 멋진 일러스트는 그려지지 않아. 우왕, 눈치챘어? 가로도 역시. 선생님 저 이거 어디서 본 적 있어요. 이거 현관문에 있는 그거 아닌가요? 맞아요. 저 이렇게 찍히는 카메라 본 적 있어요. PCI 어안 렌즈 맞죠? 맞아요. 점이 몇 개예요? 1개, 2개, 3개, 4개, 5개. 5점 투시예요. 상자가 그려집니다. 선생님 여기다가 사람을 어떻게 그려요? 내가 BY 한번 그려볼게. 여러분 집에 찾아온 BY를 그려볼게요. BY가 이쪽 눈이 이거야? 코가 일로 나가고 이쪽 눈은 요렇게 넘어갔어요. 띵동. BY 좀 잘생기게 그려졌네. BY가 왔어요. 선생님 사람 어떻게 그리냐고요. 그랬잖아. 하나 더 그려볼게요. BY 뒤에 BY가 또 있어요. 똑바로 서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누가 베지터 그려달라고 그랬지? 제일 예쁜 베지터가 어떻게 와요? 베지터가 여기서 날아와요. 이거 어깨 장식이야. 여기서 베지터가 날아오고 있어요. 5점 투시 가능해요. 여러분의 책상도 그릴 수 있어요. 책상이 난장판이에요. 며칠 전에 코 풀어놓은 휴지도 아직 쓰레기통에 안 나왔고요. 여러분 타블렛이 이렇게 있고요. 모니터도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이 앉아있죠. 책상도 그릴 수 짠 가능해요. 이게 5점 투시예요. 자, 여러분 5점까지 배웠어요. 시야각이 뭐랬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라고 했죠? 여러분의 눈은요, 이게 무수히 넓게 보여서요, 이렇게까지 휘어져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시야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시야각이 넓다, 좁다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똑같이 2점 투시, 만만한 게 2점이지. 일단 2점으로 나무를 한 그루 그려볼게요. 여기에 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프로 맞아요? 맞아. 반박 불가. 나 원래 겁나 잘 그려. 알지? 이거를 2가지로 놓고 넓다와, 자,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를 다 보는 것과 여기서 여기까지만 본다라고 했을 때 뭐가 더 넓어? 빨간 게 넓어? 파란 게 넓어? 빨간 게 당연히 넓지. 여기서 이만큼 보는 걸 우리가 시야가 넓다라고 얘기를 하고, 요 파란색만큼만 보는 걸 시야가 좁다라고 하죠.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어디서 들었습니다. 너 시야가 너무 좁아. 너는 시야를 좀 넓힐 필요가 있어. 라고 할 때 그 시야가 이 시야야. 어디서 딴소리고 갑자기 새로운 용어로 쓰는 게 아니라 그 시야가 이 시야야. 그래서 이 빨간 거만큼을 옮겨오면 우리가 넓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요만큼의 공간에다가 빨간색을 옮겨 놓을 거고요. 요만큼의 공간에다가 파란색을 옮겨 놓을 거예요. 자, 그럼 이 파란색으로 표현하는 이 시야가 좁은 그림에는 소실점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당연히 안 보이겠죠? 자, 안 보이겠죠. 이 빨간색은요, 지금 선생님이 위에 그려놓은 것보다 훨씬 과투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나무가 넓다 해선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상당히 이 밑둥조차도 이렇게 왜곡이 되면서 얘가 이렇게 보이겠죠. 파란색에선 어떻게 보일까요? 굉장히 넓고 편편하게. 자, 여기 네모에다가 원을 그린다고 생각을 해봐. 여기 네모에다가 원을 그린다고 생각을 해봐. 차이를 알겠어? 자,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갔어요. 두오모 성당을 찍을 거야. 뭘로 찍어요? 아버지는 어마어마하게 시야각이 넓은 카메라로 한 방 빡 찍었더니 두오모 성당이 밑에서부터 꼭대기까지 좌우 양옆이 다 보여. 굉장히 화각이 넓은 카메라. 화각 이꼴 시야각. 이 넓은 카메라로 빡 찍으니까 멋있게 두오모 성당이 다 나왔어. 근데 여러분은 공부하라고 엄마 아빠가 옛날 폰, 피처폰, 그 옛날 연하폰을 사주셨어. 세상에, 연하폰으로 두오모 성당을 찍었더니 내가 바닥에 누워서 찍어도 두오모 성당이 창문밖에 보이지 않아. 문밖에 안 보여. 시야가 좁다는 거야. 우리 이런 예시를 어디서 또 본 적 있어요? 직방 들어가서 원룸 사진 보는데 막 책상이랑 벽이 막 이렇게 휘어져 있어. 막 휘어져 있어. 난리가 났어. 완전 과투시야. 과투시야. 직방 같은 거야. 뭔지 알겠죠? 직방처럼 보이는 거 과투시다. 과투시는 뭐야? 시야각이 넓다. 자, 거의 편편하죠? 선들이 아주 편편하게 나와요. 평투시는 시야가 좁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왜곡된, 이쪽이 왜곡이 훨씬 심하죠? 여러분들의 눈은 아까 방을 훑어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시야는 굉장히 평평한 평투시예요.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왜곡된 투시로 그렸을 때는 당연히 약간씩 오류가 생기면서 되게 직방 같네?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겠죠. 의도에 한해서 여러분이 이런 거를 의도한다면 어떤 걸 의도해요? 뭔가 배경이 굉장히 많은 양을 담고 싶을 때, 굉장히 많은 양을 담고 싶거나 혹은 굉장히 역동적인 포즈를 할 때, 자, 이런 투시로 여러분들이 캐릭터를 그린다면 주먹과 주먹 사이의 거리가 아주 멀어지면서 이쪽 주먹과 이쪽 주먹이 이렇게 나오면서 사이타마가 무표정하게 여러분에게 원펀맨 펀치를 빡 날릴 수가 있겠지. 자, 평투시는 어때요? 굉장히 평이로운, 배경이 많은 것을 담지 않아도 이제 일상적인 느낌으로, 아주 일상적인 느낌으로 편안한 느낌을 줄 때, 요럴 때 평투시가 들어가는데, 선생님, 평투시로 역동적인 포즈 그리면 안 되나요? 네 마음이야. 해도 됩니다. 선생님, 과투시로 평화로운 장면 그리면 안 되나요? 해도 돼. 네 마음이야. 네, 모든 것을 의도하에 이루어진다. 알겠습니까? 이것이 투시에 대한 설명이었다. 요거 추가해야겠다. 자, 또 2점 투시를 그릴게요. 자, 여러분의 난장판이 된 방바닥을 볼게요. 방바닥에 놓인 물건들이, 여러분 방바닥에 놓인 물건들이 이렇게 정말 차분하게 책과 휴지와 캔버스백이 나란히 이렇게 놓여 있나요? 이렇게 놓여있지 않고 중구난방으로 놓여있죠. 자, 시야각이 거리가 같은 것을, 이 시야각 거리가 같은 것을 여러 개 놓을 수 있어요. 시점 위에다가 놓아요. 요거는 헷갈리니까 다른 색깔로 표현을 할게요. 이렇게 빨간 색깔로 선생님이 표현을 했고요. 이렇게 빨간 색깔로 놨어요. 그러면 이 빨간 선 위에 있는 거는 여러분의 뭘 그리지? 방바닥에 뭐 떨어져 있니? 핸드폰이라 치자. 그냥 핸드폰 이만해. 요렇게 놓여 있는 게 하나 있을 수가 있겠지? 그리고 또 하나 놓자. 자, 주의할 점은 뭐예요? 시야각 간의 거리를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렇게 파란색 소실점을 놓고 이 파란색 위에도 하나 그려 놓을 수가 있겠죠. 요렇게요.
이렇게 놓여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 가지 시야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오류가 생기느냐? 자, 요렇게 시야각 만들어 놓고 또 다른 시야각을 그린다면서 여러분들이 요런 애를 하나 여기다가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박스는 이렇게 생긴 애가 하나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랑 얘는 한 공간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야. 혼자 시야각이 너무 좁잖아요. 이해되죠? 혼자 시야각이 너무 좁거나 넓은 애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시야각을 여러 개를 쓸 때는 항상 시야각 거리를 유지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뭔가 건물들이 빼곡하게 모여있는데 달동네처럼 복잡복잡할 때는 이렇게 여러 개의 시야각이 존재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이해됩니까? 이게 시야각이 여러 개일 때의 얘기예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투시 정복! 정복했어! 끝났어. 이게 다야. 투시 별거 아니죠? 근데 이거를 배우는 거를 그렇게 어려워하고 말이야. 굉장히 별거 아니었어. 까보니까. 이해가 쏙쏙 잘 되고 되게 별거 아니었고 그리면 그릴 수 있을 것 같죠? 물론 손으로 그려보면 다를 거다. 자식들아. 자, 굉장히 별거 아니었어요. 쉬워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복습해볼까요? 자, 투시는 왜 배운다? 안 보이는 곳까지 생각하면서 그리기 위해 뭘 생각하기 위해? 내가 그리는 외곽선과 외곽선 사이에 공간이 있다. 부피가 있고 입체가 있다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시를 배운다라고 했어요. 시점은 뭐다? 눈의 위치다. 소실점은 뭐야? 투시선들이 모여서 사라지는 점이다. 시야각은 뭐야? 소실점과 소실점 사이의 거리인데 이 거리를 얘가 가까우면 왜곡되고 멀어지면 넓어지니까 이거를 우리가 거리라고 부른다. 1점 2점 3점 뭐냐 이거는 4점 BY다 5점은 이렇게 커져버렸네 5점이다 그리고 시야각이 넓다와 좁다의 차이도 배웠습니다. 싹 복습을 했어요. 설마 다 투시 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쌤이 이거까지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반에 자꾸 새로운 학생이 올 때마다 똑같은 설명 또 하고 똑같은 설명 또 하고 그러면 기존에 남아있는 학생들은 하루 4시간 수업 중에 똑같은 설명을 몇 주 간격으로 계속 1시간씩 들어야 되거든. 기존에 있는 학생들은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들은 말 또 듣고 들은 말 또 듣고 들은 말 또 듣고 계속 그래요. 그래가지고 미리 영상을 만들어서 새로운 학생들한테 따로 제공을 하는 거예요. 투시 응용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남한테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오늘 여러분이 배운 거를 친구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으면 완벽하게 배운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1번 변과 2번 변은 우리한테 어디가 더 가까운 변인가요? 카메라에 더 가까운 변은 1번인가요? 2번인가요? 그러면 오류의 공간이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만큼의 공간에다가 파란색을 옮겨 놓을 거예요. 자, 그럼 이 파란색으로 표현하는 이 시야가 좁은 그림에는 소실점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부자 될 거야. 나도 실버 버튼 받고 골드 버튼 받고 부자 될 거야.